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디테일의 DK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주제는요, 평소 제가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바로 왁스, 실런트, 유리막 코팅 중에 과연 어떤 차가 내 차에 어울릴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깨끗이 세차한 내 차에 왁스나 실런트를 바를 때 그 재미는 디테일링을 해본 사람이나 아는 거죠. 왁스나 실런트 그리고 유리막 코팅 같이 디테일링의 과정에서 가장 맨 마지막에 사용하는 제품을 통틀어서 LSP, Last Step Product라고 부릅니다. 이런 LSP는 차량의 표면을 외부 환경에서의 오염물이나 이물질로부터 보호해준다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차량의 주행 환경이나 그리고 또 오너의 성향에 따라서 이 각기 다른 선택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와 내 차와의 환경과는 다른 타인의 말만 듣고 제품을 선택하신다면 후회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을 참고하시면 올바른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LSP를 총 3가지로 왁스, 실런트, 유리막 코팅으로 나눠서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분들한테 어떤 차량에게 어떤 제품이 어울리는지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카나우바 왁스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카나우바 왁스는 LSP 종류 중에서도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카나우바 왁스의 주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이 카나우바는 브라질에서 자라는 식물의 잎에서 추출된 일종의 수액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게 굳으면 단단하고 표면에서 광이 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양산되었던 초창기에는요, 페인트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표면이 광이 잘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때 나무로 만든 가구 표면을 광이 나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카나우바 왁스를 자동차 표면에도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카나우바 고체 왁스는요, 카나우바 이외에도 식물성 오일 아니면 밀랍 등과 같이 자연에서 유래되는 그런 제품들을 혼합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어떤 원료의 재료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가격이 싸게는 몇만 원에서 아주 비싼 것들은 100만 원을 훌쩍 넘는 제품까지 있습니다. 카나우바 왁스는 액상인 형태도 있지만요. 주로 이렇게 고체 형태로 병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카나우바 왁스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장점은 첫 번째로 작업을 할 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몇 번 세차를 하면 지워지기 때문에 언제든 얼마든지 다시 바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이 한 통을 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런 고체 왁스 하나가 뭐 200ml, 250ml 정도 되는 통인데, 이 250ml 짜리 고체 카나우바 왁스를 내가 매주 세차할 때마다 바른다고 했을 때도 이 왁스를 전부 다 쓰려면 보통 2년에서 3년이라는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카나우바 왁스는 감성적인 만족감이 되게 높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카나우바 왁스는 자연에서 유래된 제품 원료들을 혼합해서 만들기 때문에요. 향도 인공적이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좋은 향기가 나는 제품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어플리케이터를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연에서 유래된 인체에 무해한 제품들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맨손으로 직접 내가 도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핸드 왁싱도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장점들 때문에 카나우바 왁스를 사용했을 때 보다 감성적인 만족감이 더 많이 들고 디테일링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반면 단점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외부 환경이나 온도, 습도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뜻인데요. 무더운 여름에는 이런 카나우바 왁스를 썼을 때 도장면이 이렇게 뿌옇게 뜨는 리헤이징 현상을 볼 수 있고요. 또 반면에 날씨가 아주 추운 겨울철에는 이 고체 왁스가 제대로 녹지가 않아서 도포가 잘 안 되든지 아니면 닦아내는데 아주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작업성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카나우바 왁스는 선선한 봄이나 가을철에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단점은 생각보다 지속성이 짧다는 것입니다. 왁스 제조사에서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지속이 된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아주 이상적인 게러지 안에서 차를 운행하지 않고 보관했을 때의 얘기인 거고요. 제가 경험했던 고체 왁스들의 실질적인 지속성은 일주일에서 길어봐야 3주 이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혹은 2주마다 한 번씩 세차를 하면서 고체 왁스를 계속 발라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꽤나 번거로운 제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카나우바 왁스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세차의 재미를 제대로 느끼고 계시고 일주일, 최소한 2주에 한 번씩은 세차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세차를 할 때마다 최소한 3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차를 디테일링 하는 것을 취미로서 보다 깊게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카나우바 왁스를 썼을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실런트인데요. 실런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카나우바 왁스와 달리 실런트는 인공적으로 만든 화합물입니다. 만약 차량 엔진 오일에 비유를 해보자면 카나우바 왁스는 광유로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실런트는 합성유라고 비유할 수 있겠네요. 이 실런트가 카나우바 왁스에 비해서 가장 다른 점은 카나우바 왁스는 도장면 위에, 표면 위에 얹혀지는 토핑의 개념이라면 이 실런트는 도장면과 이 실런트가 접착이 되는 이런 본딩이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런트는 도포해준 다음에 바로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5분, 길게는 1시간 정도 이 도장면에 접착이 되도록, 본딩이 되도록 이렇게 놔뒀다가 닦아내는 것이 작업적인 면에서는 카나우바 왁스와 좀 차이가 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실런트는 고체 형태도 있지만 주로 이렇게 액체 상태로 병에 들어가 있어서요. 어플리케이터에 일정량을 짜서 도장면에다 이렇게 바르는 형태로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실런트가 가진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우선 실런트는 작업성이 아주 쉽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런트 중에서도 작업성이 안 좋은 제품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다른 어떤 LSP보다도 아주 쉬운 작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공적으로 제조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조사의 의도에 따라서 맞춰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작업성이 쉽다라는 것은 이제 갓 입문하신 입문자분들에게도 좋지만 기존에 디테일링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체력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고체 왁스나 유리막 코팅을 작업하기 좀 어려운 분들에게도 꽤나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외부 환경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카나우바 왁스는 더운 여름철과 추운 겨울철에 그 성능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런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열성이 강하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도 잘 버티고요. 추운 겨울철에도 작업성이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또한 내구성 역시 카나우바 왁스보다 좀 더 긴데요. 실질적인 지속성은 2주에서 길게는 1개월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런트는 인공 원료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요. 가격이 다른 제품들보다
아주 저렴하다는 것이 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실런트가 갖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성적인 만족감이 떨어진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카나우바 왁스와 가장 이제 상반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런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석유계 솔벤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이렇게 바를 때 좋은 향보다는 석유의 냄새, 약간 인공적인 냄새가 나서 별로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실런트가 이렇게 피부에 직접 닿으면 자극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장갑과 어플리케이터를 이용해서 도포를 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성적인 만족감은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오랜 기간 보관이 좀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런트는 석유계 솔벤트를 이용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리 그 병을 꽉 닫아 놓는다고 해도 이 솔벤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화돼서 이게 날아가 버리게 되고요. 솔벤트가 날아가 버린 실런트는 내용물이 변질이 되기 아주 쉽습니다. 고체 형태를 주로 하고 있는 카나우바 왁스는 잘만 보관하면 10년이 넘게도 보관할 수 있는 반면 실런트는 아무리 보관을 잘 한다고 해도 한 3년 정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변질을 의심해야 하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께 실런트를 추천을 드릴 수 있을까요? 실런트는 작업성이 쉽고 지속성이 길기 때문에 세차 주기가 한 달 이상이 되시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차를 관리할 수 없는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부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고요. 보호력이 꽤나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길거나 아니면 주로 주차를 외부에다가 하시는 차량에게도 아주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카나우바 왁스가 감성적인 만족감이 높은 제품이라고 한다면 실런트는 내가 투자하는 시간 대비 성능, 그러니까 실리적인 만족감이 높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LSP는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리막 코팅제입니다. 인터넷상에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 가보시면요, 유리막 코팅의 효능이나 성능에 대해서 어떤 분은 돈 낭비다, 절대로 하지 마라, 어떤 분은 해보니까 나는 너무 좋다, 만족한다,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유리막 코팅이라 함은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무락스 같이 이렇게 뿌리고 닦아내는 형태의 코팅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작은 유리병에 들어있어서 어플리케이터에 적당량을 덜어서 도포하고 닦아내는 그런 전통적인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그런 제품을 말합니다. 마치 무락스처럼 뿌리고 닦는 형태의 제품들도 유리막 성분이 요만큼만 들어있어도 유리막 코팅입니다 라고 광고를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런 제품들은 유리막 코팅이라고 부르기에는 그 성능과 지속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은 제외를 하고 말씀드린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리막 코팅이 왁스나 실런트에 비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유리막 코팅의 가장 큰 장점은 왁스나 실런트보다 월등히 긴 지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공자가 제대로 시공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유리막 코팅제는 최소 1년, 길게는 3년 이상까지도 지속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방호성 또는 보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방호성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차량이 이제 운행을 하면서 외부에서 묻을 수 있는 오염물이나 이물질들이 도장면 표면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든가요. 아니면 이런 오염물들이 도장면 안으로 파고들어서 데미지를 남기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호성이나 아니면 보호력이 좋은 제품으로 관리를 해준다면 애초에 때가 타는 것도 많이 덜 수 있고요.
세차를 할 때 보다 쉽게 오염물들이 씻겨져 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리막 코팅의 단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비싼 비용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리막 코팅제 자체의 가격은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왁스나 실런트에 비해서 월등히 얘가 더 비싸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요. 유리막 코팅을 제대로 시공하기 위해서는 전처리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전처리에 필요한 이런 각종 케미컬들, 그리고 시공하기 위해서는 또 게러지를 빌려야 하기 때문에 그 게러지를 대여하는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런트나 카나우바 왁스에 비해서는 시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비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요, 시공 방법에 따라 지속성의 편차가 아주 크다라는 점입니다. 아마도 유리막 코팅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똑같은 유리막 코팅 제품이라도 시공자가 시공 방법을 올바르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지속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썼다고 하더라도 시공자가 이 시공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다면 애초에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지속성에 현저히 못 미치는 성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따라서 유리막 코팅제를 시공할 때에는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올바른 시공 방법을 지켜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참고로 유리막 코팅제의 올바른 시공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화면 우측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유리막 코팅제의 마지막 단점은 실패했을 때의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카나우바 왁스나 실런트 같은 경우에는 한 통을 사게 되면 기본적으로 100ml 이상 꽤나 많이 쓸 수 있는 양을 살 수 있는데요. 이런 유리막 코팅제는 커봐야 작으면 30ml, 크면 50ml 정도로 차량 한 대 혹은 2대 정도를 시공할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양을 판매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시공을 할 때 실패를 하게 되면 이거를 복구하는데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이 유리막 코팅제를 다시 사야 한다는 점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 유리막 코팅을 하시면 좋을까요? 먼저 나는 차를 세차하는데 1시간 이상 할애하는 게 너무 힘들고 나는 어떻게든 간편하게 세차를 하고 싶어 라는 분들께 아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리막 코팅을 하면 오염물들이 표면에 덜 달라붙기 때문에 애초에 오염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세차를 할 때 웬만하면 이 오염물들이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세차가 아주 수월해집니다. 또한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관리제를 뿌려주면 되기 때문에 세차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따라서 저처럼 체력은 안 좋으면서도 눈은 높아서 내 차는 깨끗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유리막 코팅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고 계신 차량을 앞으로 5년 이상 오랜 기간 소유를 하실 거라고 계획하신 분들에게는 유리막 코팅을 또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리막 코팅의 진정한 효과는 긴 시간을 두고 난 후에 봤을 때 그 차이가 극명하게 갈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일한 방법으로 세차를 하더라도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는 차량은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표면이 매끄럽고 그 진한 색감을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나우바 왁스, 실런트, 유리막 코팅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각각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께 어떤 제품이 추천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사견일 뿐이고요. 제가 추천드린 제품과 다른 제품을 쓴다고 해서 차량에 해가 되던가 아니면 이건 틀린 방법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가볍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나우바 왁스, 실런트, 유리막 코팅 모두 소중한 내 차의 표면을 보호해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제품이라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